6월의 선택 9월의 결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6월 16일 제가 플래닛랩스를 소개했던 그 순간은요. 그때 주가는 5달러대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성 데이터를 팔아서 돈이 되겠어? 하고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이 지난 지금 그 주가는 1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배가 넘는 수익률, 정확히 말하면 약 110%의 상승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2배가 오르는 종목은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내는 기업은 그만큼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초창기 테슬라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플래닛랩스는 단순히 위성 사진을 찍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매일 스캔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그 데이터를 농업, 군사, 기후, 보험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즉,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를 배경으로 데이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루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 지난 영상에서 이 회사를 믿고 투자했다면 지금쯤 계좌를 열어보면서 미소를 감추기 힘들 겁니다. 물론 왜 난 안 샀지?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2배 오른 주가가 앞으로 또 다른 2배를 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플래닛랩스의 성과, 기술, 시장, 그리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플래닛랩스의 성과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아무리 멋진 비전을 말해도 결국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열어보며 돈은 벌고 있나? 를 확인하죠. 그렇다면 플래닛랩스의 숫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플래닛랩스는 올해 1분기에서 드디어 첫 번째 플러스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록했습니다. 약 800만 달러, 즉 그동안 땅속 깊이 묻혀있던 금맥이 표면 위로 드러난 셈이죠. 이건 단순한 회계상의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회사 금고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성장률입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 증가한 7,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였죠. 특히 중요한 건 매출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과 수주, 즉 백로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줄을 서 있으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잖아요? 플래닛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로부터 이미 예약된 매출, 즉 주문표가 두둑하게 쌓여 있습니다. 나토, 독일 정부, 미 국방부 등 쟁쟁한 고객들이 플래닛랩스의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성과가 합쳐져서 플래닛랩스의 체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회사인데 언제쯤 돈 벌까? 라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면 이제는 드디어 수익 궤도에 올라타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런 전환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래닛랩스의 숫자는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진짜 기업으로 봐도 된다라는 강력한 신호 말이죠. 3. 기술과 사업 확장. 펠러컨 위성과 AI 결합. 플래닛랩스를 단순히 하늘에서 사진 찍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 회사가 요즘 보여주는 행보는 위성 기업을 넘어 데이터 AI 기업으로의 변신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펠러컨 위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펠러컨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로 지구를 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성 자체에 AI 연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데이터를 찍어서 지구로 보내면 분석은 땅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위성에서 찍자마자 실시간 분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가 찍으면서 동시에 얼굴 보정, 필터, 초점까지 다 맞춰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고요? 데이터 속도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기존 위성은 찍고 전송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펠러컨 위성은 촬영과 분석을 동시에 하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정부나 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정보는 곧 생명과 자산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그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기에 더해 플래닛랩스는 대형 계약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카이 퍼펙트와의 2억 3천만 달러 규모 계약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을 넘어 아시아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플래닛랩스가 단순히 사진을 파는 비즈니스에서 분석 서비스를 파는 비즈니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게 무슨 사진인지 내가 직접 해석할 필요 없이 분석된 답을 바로 받아본다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보다 해석된 인사이트가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요. 정리하자면 펠로컨 위성과 AI 결합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플래닛랩스의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우주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4. 시장과 지정학 왜 지금 위성 데이터인가? 여러분, 요즘 뉴스만 켜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살고 있죠. 기후변화, 식량위기 분쟁, 지정학적 갈등까지.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플래닛랩스 같은 회사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클수록 정확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농업을 보겠습니다. 가뭄, 홍수, 산불 같은 기후 재해가 점점 더 잦아지면서 농업 생산량 예측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위성 데이터는 어느 지역의 곡물이 얼마나 자라는지, 산불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데이터는 단순히 농부가 쓰는 게 아니라 정부와 보험사, 글로벌 곡물 트레이더들이 활용합니다. 한마디로 빅데이터 없는 농업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다음은 국가 안보와 방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 당국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성 데이터 없이는 현대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플래닛랩스의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러시아군 이동을 추적했고 그 덕분에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는 앞다퉈 위성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 입장에서는 국방부와 나토 같은 초대형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보험과 ESG 시장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우린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플래닛랩스의 위성은 숲의 벌목 상황, 탄소 배출 현장, 공장 굴뚝의 연기까지 잡아냅니다.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재해 리스크를 계산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ESG 평가를 합니다. 즉, 위성 데이터는 기업과 금융의 새로운 진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도 오히려 기회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미국 위성 데이터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직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이 글로벌 수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는 국경을 초월하지만 그 데이터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는 곧 국가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지금 위성 데이터인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여줄 기술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되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플래닛랩스입니다. 리스크와 투자 포인트 냉정한 시각.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모두가 좋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플래닛랩스를 이야기하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석 다일루션 리스크입니다. 최근 플래닛랩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찍어낸 거죠. 이는 단기적으로 회사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2배가 올랐지만 이런 재무 이벤트가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이익 적자입니다. 프리캐시플로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는 해도 GAAP 기준 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즉, 돈을 잘 굴리고 있다는 신호는 보였지만 아직 진짜 흑자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미 주가가 2배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더 높은 기대치를 플래닛랩스에 요구할 겁니다. 만약 다음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가 늘 그렇듯 기대라는 이름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실망했을 때의 충격도 2배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첫 플러스 프리캐시플로 기록, 꾸준한 매출 성장, 글로벌 계약 확대, AI 기술 도입 등은 기업의 근본 체력을 분명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희석과 적자는 리스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늘 양면성을 갖습니다. 지금의 플래닛랩스는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냉정하게 비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비중을 줄지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6. 에필로그 앞으로의 이배를 향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6월의 선택이 어떻게 불가석 달 만에 110%라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는지 살펴봤습니다. 플래닛랩스는 단순한 위성 기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데이터를 무기로 삼은 글로벌 AI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개선되고 기술은 진화하며 시장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희석 리스크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적자 구조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은 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플래닛랩스는 지금 그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2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2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 상승이 끝일까요? 답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데이터가 권력이 되는 시대에 지구를 매일 스캔하는 기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